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 때문에 어 요 내용들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물론 다 공부를 잘하시지만 선생님보다는 책을 많이 안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조금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인제 우리가 여러분들, 선생님은 김훈 선생님을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을 이제 그때 영화로도 나온 것도 봤는데 되게 감명 깊었어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그 김훈 선생님의 작품도 쪼끔 읽어 보시고요. 그 남한산성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그 진정한 정치가 가야 될 길이 뭔가를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작품도 역시 뭐다?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또 우리가 병자호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선이 그 청나라, 오랑캐 청나라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중화 사상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잘났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작품을, 자, 보기 전에 살짝 컨닝을 해야죠. 자, 문제 162 페이지에 문제 7 번을 살짝 컨닝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임란, 병란, 임병양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임진왜란은 일본 놈이 침략한 거,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침략한 거. 요 이후로 여러분들 우리 조선이 사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망해야 하는 나라였죠, 조선은. 임진왜란을 거치고 이제 그 지배층의 무능함이 두드러졌을 때 망해 버려야지 새로운 나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정말 그때는 지배층의 무능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가 나왔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이 조선이 계속 존재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라의 혁명은 필요해요, 그렇게 본다면.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변, 그 선생님이 할 말은 많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대불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도 양식을 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전쟁 후에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병자호란 직후에 지어진 비가에도요, 잡혀간, 자, 이제 나오죠. 병자호란 직후에 지어진 비가에도 세자를 그리워하는 마음, 임금님을 향한 충성, 자, 전쟁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견해에서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서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비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세자를 우리가 그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가 잡혀갔죠, 북쪽으로. 근데 복림대군은요, 이제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똑똑했대요.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물들을 이렇게 익히고 어떻게 보면 실학사상 같은 걸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이제 복림대군 같은 경우에는 질질 짜다가 엄마만 그리워했다 그러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이제 조선에 왔는데 너무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암살당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림대군은 이제 멍청한 왕이 되는 거죠. 발언 죄송합니다. 자, 임금을 향한 충성심, 그죠? 전란 이후에 그러한 조선의 상황, 요러한 세 가지 내용이 이 자 이 이 사람 누구지? 자, 이정환의 시에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요 작품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밤중에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꿈아. 꿈한테 지금, 자, 이거 되게 시조는 쉽습니다. 꿈한테 물어봐요. 말리 요양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심양이야. 선생님이 그 유학 시절에 심양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 장춘에서 공부했는데 지금의 심양이 옛날에 그 청나라의 수도였죠. 그래서 그 심양에 이제 자기가 갔습니다. 가 가지고 "반갑다.
학가가 뭐냐면 세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세자가 탄수래. 여러분 아까 7번 문제 세자에 대한 그리움이 나온다 그랬죠. 자, 세자에 대한 걱정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세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요 반갑다라는 뭐다 시적 화자의 그런 진술이 드러나 있죠. 시적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세자를 만났네. 어디에서 꿈에서 그죠? 성객 그러니까는 이제 신선을 본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얘들아? 신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야. 죽은 후에,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 해설지 152페이지를 보세요. 죽은 후에, 너희의 시름, 임금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구나. 임금의 시름이 뭘까, 얘들아? 이역. 이역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중국이 되겠죠. 충궁. 자, 충궁이라는 것은 세자를 모시던 궁준이야. 궁종이야. 그 궁전이야. 그래서 중국에 지금 조선의 세자를 모시고 있는 이 궁전에서 누구라서 모셔오리? 누가 가서 우리 세자를 조선으로 모셔오겠느냐? 지금의 치술령이 뭐라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망부석 설화라고 혹시 아십니까? 자, 우리 채명이가, 자, 내라고 이야기했어요. 망부석사라 뭐죠? 그렇죠. 남편은, 이 부자가 지아비 부자예요. 지그 아빠가 알지, 선생님.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어, 학교에서 한 번씩 가다가 선생님이 급발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너희 엄마를 갖다가 느금마로 한다는 그, 느금마로 이야기했다가 뭐, 이렇게 좀 발언을 갖다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왕구석의 부자가 느아빠가 아니고요. 남편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한, 그, 옛 이야기가 있는 고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박재상 같으면은, 그 옛날에 충신인 박재상 같으면,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임금의 패밀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지금은 뭐가 없다? 지금은 그러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없어서 그죠? 자, 돌아오는 치술령의 기혼 그러니까 이런 망부석 설화에 얽힌 이러한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7번에 볼게. 자, 세자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충성심이 없죠, 지금은. 그런 옛날과 같은 충이 없는 그러한 것이 슬프다. 그래서 볼게요. 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이, 그죠? 여러분들 중세국어에서 요 하다와 요 하다의 차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요 하다는 현대국어로 두예요. 요 하다는 봐봐. 요게 지금 전보다 분필심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요거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야. 그죠? 자, 조정을 바라보니까, 무신들이 뒷담았네. 신고가 뭘까, 얘들아? 맵고 쓴 거야. 그러니까 괴롭다는 뜻이야. 그래서 괴롭게 화친을 했어. 누구랑? 청나라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정환이라는 사람은 화친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굴욕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주전파와 주화파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여러분들 유충열전 같은 거 봤을 때도 주화파와 주전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화친을 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 남한산성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백성들은요, 누가 권력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관심이 없다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 바쁜 백성들한테 누가 권력층이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라를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는 시키려 그러면 주화파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떻습니까? 화친을 갖다가 자,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겠네요, 여기서. 나는 이정환은 주화파라는 걸 알 수 있지. 끝까지 싸우자. 싸워서 어떻게 할 건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또 나온다. 슬프다. 반갑다. 슬프다. 이런 거 지금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자, 조구리가 뭐냐 그러면은 자, 길잡이가 될 만한 충신이야. 그건 뭐가 되겠네? 박재상이 되겠네. 박재상 같은 충신이 죽었으니까 참승이 뭐지, 얘들아?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신하야. 그래서 임금을 모시는 신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구중에 달 밝은 밤에 성녀. 자, 성녀는 임금을 걱정하는 말이야. 자,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 꼭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깊은 밤, 궁궐, 달 밝은 밤에 임금의 그러한 걱정이 진짜 많을 거야. 임금님 걱정 정말 많이 하실 거야. 이역풍상이라는 것은 이역이 다른 나라지 풍상은 바람과 서리야. 다른 나라에서 바람과 서리를 맡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머나먼 이국 땅에 그런 고생을 하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줬죠. 왕세자라는 것이야. 왕세자를 폴게트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한다는 거야. 그죠? 자, 임금님이 걱정이 많아서 이역 땅에 있는 세제를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 밖에 이 외에도 억만장생을 혹시 기억납니까? 관동별곡 기억나실 건데, 그죠? 억만장생을 분별을 하시도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자, 분별하다는 걱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 세자도 걱정하고 백성들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임금님에 대한 염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렁에 낳는 풀이 갑자기 분위기 급전환이다. 그죠? 봄비에 절로 길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움푹하게 파인 땅에 풀이 났는데 봄비가 막 내리면 그 풀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막 자라게 될 거지. 풀이 막 자라는 거야. 아르리 자 없으니 귀하니 좋을 써냐. 자, 다시 말하면 아는 일이 이게 뭐냐면 앓다라는 뜻이야. 지금 답지 보고 있죠. 자 앓을 사람 고통을 알 사람이 없으니 그것조차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풀은 있잖아. 저절로 크기 때문에 어떠한 풍상이라든지 어떠한 고통을 앓을 경우, 그러니까 앓을 필요가 없는 거야. 풀이 화자와 대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너희가 뭐지? 풀이야. 너희같이 못하여서 시름에 겨워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풀은 걱정 같은 거 없이 잘 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풀보다 못한 존재. 우리는 항상 고통과 고민을 겪고 있는 거다. 그죠? 그 고통과 고민이 뭐지? 병자호란으로 인한 치욕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자, 조그만 이 한 몸이 누구다? 십자 화자의 이정환이 되겠죠.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가? 그죠? 지금 하늘 밖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 중국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원래 있던 그 고장에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그 임금이 있는 거기를 나온 거지. 그래서 오색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늘 밖에 떨어져서 임금이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을 구별하지 못하겠다. 바람에 지나는 검불이 뭐다? 낙엽이야. 낙엽 같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무기력, 자괴감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리가 보기 7번 보다가 말았죠. 그죠? 자 보기 7번에 보기 7번 7번과 6번과 7번을 한번 바라해 봅시다. 자, 기읍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읍은 풀이지. 풀은 뭐다? 시적 화자와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화자가 근데 기억은 경외감은 아니야. 그죠? 아까 경외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세월의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자, 기억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래,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풀은 저렇게 걱정 없이 사는데 나는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인 게 뭐 울분을 심할 수 있다라고 약간 세모 쳐놓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의 건불 같이 뭐야?
내가 갈 길을 몰라하는 거,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상실하는 건데 화제의 슬픔을 완화하는데 완화가 뭐다? 가라앉히는 거야.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기억은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다. 현재 상황을 인식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다?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자, 니은은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가 뭐다? 기억하는 거야. 자, 이 건불같이 건불이 과거를 기억하는 거라고? 아닌데, 내 현재의 모습인데? 아니지. 정답은 바로 5번이 나옵니다. 쉽게 풀었죠? 자, 다음. 자, 7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자, 정답은 선생님이 여기서 볼게. 자, 5번부터 한번 보자. 자, 칠수의 달 밝은 밤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임금도 걱정이 많을 거다. 팔수의 봄비는 풀을 저절로 풀을 무럭무럭하게 자라게 해주는 거다. 이것이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정답은 바로 5번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야, 3번 같은 경우 보자. 어, 이 화친을 맺은 결과로 그러니까 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러니까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역풍상을 겪는 이유가 뭐가 되겠노? 우리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건데 괜히 화친 맺어가지고 세자들이 고생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익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자, 뭘 풀기 위해서? 이제 4번, 5번을 풀기 위해서 이제 나를 봐야 돼요. 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게 조금 많아서 많이 힘들죠? 조금만 힘냅시다. 자, 요거 지금 어떤 작품이냐면 이병기라는 우리 채명이가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너무 반응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도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21차도 이렇게 이제 그죠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 우리 최명희 때문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 한번 이병기 작품 볼 건데, 여러분들 이병기가 시조 시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병기가 되게 뭐 난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서울 개동 홍술했꽃, 발음이 안 된다. 홍술했골. 발음, 되게 좀 이상한 동네, 이름이 홍술했골이래. 그죠. 선생님 또 이렇게 음주를 좀 좋아해가지고 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죠. 느낌이 확 옵니다. 자, 서울 개동 홍수래골에서 살 때 일이다. 휘문중학교에 교편을 잡다가 무슨 말이지, 얘들아? 선생님을 했다는 거죠. 자, 내가 독서도 하고 시도 짓고 고서, 옛날 책도 사들이고 나는 그 틈틈이 뭐다? 난초를 길렀다. 그래서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가로움과 자유로움은 바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선생님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요. 오늘 가족도에 정거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갔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낮에는 선생님은 수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벽에 수영장 갔다가 또 이제 낮에 7시부터는 또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또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 되면 또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되게 바빠요. 그리고 이제 뭐 월요일, 뭐 목요일 이럴 때는 항상 이제 보충 수업을 하니까 금요일은 야자 감독을 하고 너무 인생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저는 또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바다를 탁 보고 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이 뭐다? 이 인생 자체가 너무 바빠. 그 바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쁘게 사세요. 대학생 되면은 항상 바쁘게 사세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짬짬짬 짬을 내어 가지고 틈틈이 연애도 하고 그렇게 연애를 해야지 더 연애가 달콤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뭐다? 난의 위안이 필요했대요. 난초가 필요했던 거지. 그 푸른 잎을 보고 박렬한 자 박렬이 무슨 뜻일까 얘들아? 이제 이 꽃이란 뜻이거든. 이게 열이라는 것이 아주 막 이렇게 충렬할 때 그 열자야. 그래서 그 열이라는 게 되게 세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인제 꽃향기가 이렇게 딱 센 거야. 그런 향을 맡을 순간에는 환희의 별류 세계, 별이 뭐냐면 이렇게 다름이 있는 세계야. 그죠? 여기에 들어서 무와 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난이 너무 좋아. 바쁜 생활 속에서 난을 감상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야. 자 그러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에 내가 피검되어서 그러니까 인제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되었다? 거기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요. 잡혀 들어갔지. 그래 가지고 인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난이 다 죽어 있더라. 그 해에 여산으로 돌아와서 자 10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인제 뭐다? 다시 여산이라는 지방으로 와 가지고 남아 있는 난초를 살렸다. 갑자기 광복이 되자 지금 여기서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서 그러니까 그 글을 전개하고 있죠. 8.15 광복이 되어서 나는 또 서울로 가 있었다. 또 한겨울에 와 보니까 난이 죽어 있었대. 겨우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어.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서 또 살려서 잎이 돋아나게 했어. 그게 걸란, 튼튼한 난과 봄난이다. 그래서 인제 출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요. 자 꽃이나 불효로 한 건데 6.25 전쟁 때 피난 거였다가 그다음에 여름에 와 보니까 장독대 풀섬 옆에 또 고해, 고해 마를 고자에 이제 이 해자가 아이 해자야. 그래서 이제 뭐랄까 죽은 형체만 그렇게 남아 있는 거지. 자 그 이후로 내가 전주로 와 가지고 양사대라는 곳에 있었대. 자 그래서 소공이라는 사람이 걸란 요 걸란 한 분 죽었고 고경선이라는 사람이 제주에서 풍란향 등거를 가지고 왔대. 그래서 풍란에 자 풍란에는 또 요러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자라는 이러한 것으로 잎이 널쩍했고요. 웅란은 이러한 것으로 잎이 빼어났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난초가 잘 컸대. 그래서 벌써 4 년째가 됐대. 지금 이제 내가 나는 난초를 잘 키워서 잘 길러냈다. 요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10일 전에 내가 바닷개를 먹고 중독되어 가지고 광란이 뭐냐면 배탈이야. 배탈이 났거든. 자 그래서 5-6일 동안 미음만 먹고요. 인삼 몇 뿌리 달아 먹고 나왔는데 그래도 병석에 누워 가지고 더 내 자신을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옆에 두었어.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어졌다. 자 박렬하고 아까 박렬 한자 나왔죠. 아주 강한 향기야. 자 청상한 이렇게 인제 이 상이 상쾌하다 할 때 그 상자인데 그 아주 뭡니까? 깨끗하고 상쾌한 그런 향이 움직이고 있었어. 나는 밤에 자다가 깨었지. 그 향을 맡으며 나는 인제 노트에다가 어떻게 했다? 시를 적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야? 교사이면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죠? 그 틈틈이 남도 키우고. 그래서 인제 그때 이제 시를 적은 겁니다. 잎이 빳빳해서 영롱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 같은 뿌리를 서려두고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살고 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지 얘들아? 이제 난초가 이게 잎이 빳빳하면서도 영롱하고 그다음에 뭐가 되겠는데 옥 같은 하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기와 물과 바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빛이다. 이 연이 뭐냐면 보라색이야, 보라색. 그래서 자줏빛, 그래서 보랏빛 연기가 나는 그런 빛이래. 높고 조촐한 그품이며 그 향이 숲속에 있어도 알만한 사람은 요 향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란에 대해 가지고 나의 감탄, 감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완당 선생이 한묵년에 있다듯이, 그죠? 한묵년이 뭘까, 얘들아? 그 이게 인연이라는 연자인데, 이 답지 한번 살짝 컨닝을 해보자. 자,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사람이었대, 완당 선생이. 자, 그런 사람이 있다듯이 나는 난년이 있고, 자, 난한테 뭐다? 인연이 있고. 그 봐봐. 한묵이라는 것이 묵에 대한, 그러니까 글 쓰는데 인연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시적 화자가 아니라 이 수필의 주인공은 난에 대해서 인연이 있고요. 난에 대해서 복이 있대. 당회자 개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은 백중이 할 수 없다. 백중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서로 우위를 겨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야. 웅란은 가장 진귀한 거다. 자, 근데 계속 볼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주인이 누군지는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구가 있는데, 나는 어떤 집에 가서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도 있어.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가짜는 그런 서화나 붙여놓은 방은 비록 화려하다라고 할지라도 화려하다가 부정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봐봐. 그 주인이 어떤 집에 갔는데 그냥 서화, 글자나 그림이나 붙여놓은 것은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다? 중국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집의 조건은 고서, 오래된 책이 있어야 되고 난이 있어야 돼. 자, 두실와옥이라도 여러분들 혹시 그 선생님하고 기회가 되면 그 박일로의 누앙사라는 작품을 보면 자기 집을 그러니까 와실이라고 합니다. 달팽이 집이죠. 그러니까 누추한 집이라고 하는 거지. 자, 와실이라도 고서가 있고요. 난이 있고, 아이고, 역시 선생님은 이병기랑 같은 생각입니다. 술 한 병을 두고 있다면, 삼공이 뭐다? 여의정, 좌의정, 우의정.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하고 그 윤선도의 그 작품 중에 있잖아요. 삼공이 부럽겠느냐. 삼공을, 야,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거와 바꾸지 않을 것이 아닌가. 먹는 것은 몸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초라는 것은 너의 정신을 기르는 거야. 그 말입니다. 자, 되게 글을 잘 썼죠. 그죠? 선생님은 여기 마지막 술 한 병에 그냥 감동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화 있죠. 화침 맺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벌써 엎질러진 물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죠. 자, 나약함을 극복합니까? 이런 태도 없죠. 인간의 유한한 삶 이것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나는 냉소가 뭐지 얘들아? 썩소, 비웃음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회의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반성하는 거야.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는 없죠. 그냥, 난 좋다. 나는 인생의 자양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5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가는 학가 성객이 누구야? 세자지. 세자를 내가 꿈에서 보았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소망 드러나네. 가는 박재상이 살았던 시대는 박재상이라는 충신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러한 충신이 없네? 안타까움 드러내고 있죠. 자,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서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 잊으려고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해서 내가 임금이 계신 서울을 볼 수가 없네. 어떻게 고민하고 있지. 뭐가 잠시 잊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는 역사적 상황, 조선 어학기 사건 있죠.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산을 관련지어서 애착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실와옥 이 사는 사람이라도 고서가 있고 난이 있고 술이 한 병 있으면 뭐다?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소설이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현대 소설이 나오